네, 반갑습니다. 안선생입니다. 곧 있으면 이제 4월 학점인정 신청 시기가 다가오죠. 여기서 학점인정 신청을 받고 학위수여 예정증명서를 받아야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이번에 마지막으로 학점 취득 내용을 점검하고 8월에 학위를 받고자 하는 분들도 계실 건데, 오늘 주제를 보시면 이제 전문학사 과정에서 많이 하는 실수라고 적어뒀죠. 내가 무언가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순간에는 이미 늦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번에 다가오는 4월 학점인정 신청 시기만 봐도 이 시기에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아도 다시 학점을 보충하기에는 빠듯한 기간이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지만 학위 취득을 하는 시기가 다가올 때마다 발생하는 사고라서 해당 내용을 주제로 다루게 되었는데요. 비교적 흔하게 발생하는 사고, 이와 더불어서 학점은행제를 할 때 꼭 알아야 하는 제도 교육을 보다 자세하게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점적으로 다루어볼 학점은행제 제도 이용 주의사항은 바로 교육원 학점 이수 제한입니다. 한 교육기관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 학점이 존재한다. 이 내용은 아마 몇 번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문학사 기준으로 최대 60학점, 학사학위 기준으로 최대 105학점, 이렇게 기준을 잡고 한 군데의 교육기관에서 얻을 수 있는 학점을 제한하고 있어요. 내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한 군데의 기관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 학점이 있는데, 전문학사는 최대 60학점, 학사학위는 최대 105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게 끝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제가 살을 조금 더 붙이면, 기준학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군데의 교육기관에서 105학점 이상 듣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애초에 수업으로 105학점 이상 듣는 분들도 적고, 과목수로 계산하면 35과목인데 이거를 한 군데의 기관에서 모두 열어두는 것도, 그리고 그거를 다 듣는 경우도 적어요. 그렇다 보니까 학사학위 과정 진행하시는 분들이 교육원 학점 이수 제한 내용 때문에 학점 신청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다만 이제 전문학사는 교육원 학점 이수 제한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전문학사 과정 안에서는 60학점만 넘어가도 바로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교육원 학점 이수 제한 때문에 학점 신청에 문제가 생겼다 하면 대부분 전문학사 과정을 진행 중인 학습자분들이라고 봐도 과언은 아니에요. 당장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과정만 보셔도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17과목만 이수해도 60학점 코앞까지 다가오는데, 여기서 이제 전문학사 취득에 필요한 수업을 기존에 수업 듣던 교육원에서 마저 듣는 순간 엿대는 거예요. 공부 기간이 학사 과정보다 비교적 짧은 것, 그리고 학습 과정 진행에 필요한 내용 때문에 이거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전문학사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데 수업을 3학기 이상으로 들어야 한다면 교육원 학점 이수 제한과 관련된 내용을 꼭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문학사 최대 60학점, 학사학위 최대 105학점, 기준학점만 벗어나지 않으면 됩니다. 어려운 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이걸로 인해서 사고가 날까 한번 보면요. 첫 번째는 정말 단순하게 이 제도를 잘 몰라서 한 군데의 교육원에서 얻을 수 있는 학점 제한이 있는 줄 모르고 수업을 계속 듣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인데, 수업을 듣는 교육기관에서 수강 신청을 할 때 학점 이수 제한이나 중복 과목 관련해서 신청을 막는 것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게 아닌 것도 있습니다. 애초에 학습자분들마다 상황이나 학습 과정이 모두 같은 건 아니라서 학습자분들의 현재 상황에 맞게 제도를 대입시킬 수 없는 상황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학습자님이 먼저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앞에서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전문학사 과정으로 진행하는데 3학기 이상 수업을 듣는다 하면은 무조건 체크해야 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드물지만 전문학사 취득 이후에 학사학위 취득으로 연계 또는 학사학위 과정으로 시작했는데 한 군데의 교육원에서 100학점 이상 수업을 들으신 분들도 교육원 학점 이수 제한 내용을 꼭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교육원 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과정, 대표적으로 뭐 패키지 과목 신청 이런 게 있죠. 이거는 이제 패키지 수업뿐만 아니라 대학 부설평생교육원, 전산원 등 오프라인 학점은행제 또한 모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패키지 수업이라고 해서 오프라인 교육원이라고 해서 제도 이용 주의사항이 달라지거나 하지는 않아요. 기관에 나와 있는 대로 수업을 진행했는데 문제가 되었다, 혹은 안내사항에 맞춰서 했는데 문제가 생겼다, 이런 경우가 적지 않게 있는데요. 이게 학습자분들마다 학습 과정이나 상황 이런 게 다 똑같은 게 아니다 보니까 패키지 수업 다 듣고 나서 추가로 수업을 더 들어야 하는 경우도 생기고, 오프라인 교육원에서도 수업을 조금 더 들어야 하는 상황이 찾아올 수도 있는데, 그런 변수까지 전부 다 체크하고 신경을 써주는 교육원도 있지만 그게 아닌 교육원도 있잖아요. 보통 패키지 과목 맨 아래에 주의사항 공지를 해두거나 아니면 교육원 공지사항에 제도 이용 주의사항을 기재해두지, 이거를 교육기관에서 학생의 상황에 맞게 하나하나 체크를 해주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교육원에서 어떤 과정을 하든 제도 이용 주의사항은 학습자님이 먼저 체크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 부분에서 무언가 잘못되었다 하면은 첫 번째 내용,
내가 교육원 학점이수 제한을 모르기 때문에 또는 놓쳤기 때문에 발생된 문제입니다. 학생이 교육원 학점이수 제한, 그러니까 한 군데의 교육원에서 얻을 수 있는 학점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만 간략히 알고 있어도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전문학사 과정인데 수업을 3학기 이상 듣는다. 그러면 무조건 교육원 학점이수 제한을 체크해 주셔야 하고요. 전문학사 이후에 학사학위 연대하거나 아니면 학사학위 과정으로 시작을 하셨는데 한 군데의 기관에서 학점을 좀 많이 들었다, 뭐 좀 있으면 100학점이 넘는다 하면은 이때도 교육원 학점이수 제한을 체크해 주셔야 하겠죠. 이 부분을 놓쳐서 절삭되는 학점이 발생되었다 하면은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사전에 방지를 해야 하는 내용이고요. 제일 좋은 거는 전문학사로 하든 학사로 하든 내가 3학기 이상 수업을 들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처음부터 2군데 이상의 교육원을 생각하고 진행을 하는 거죠. 처음 시작을 할 때 한 군데가 아니라 2군데 이상의 교육원을 알아보면 뭐 패키지로 하든 오프라인으로 하든 뭘 하든 여기에서 발목을 잡힐 일은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학생에게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니까 오늘 설명해드린 제도 이용 주의사항은 꼭 체크하고 학습 과정을 진행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설명해드린 내용 중에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확인해서 정성껏 답변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기흥진 학점은행대 한선생이었습니다.